북한의 김정일의 이복 동생 김평일 체코 대사가 평양에서 조카인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 년간 해외에서 머물렀던 김평일의 귀국이 갖는 의미와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김평일하면 김정일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밀려난 비운의 황태자, 네. 뭐 또 이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요즘 북한에서 강조하는 백두혈통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 네. 입장에서는 또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북한 방문 어떤 의미입니까? 네, 김평일이 이번에 들어간 것은 일단 그 대사회의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김평일만 강조하실 게 아니고 김경진이라고 김평일 여동생이 있어요. 네. 여동생 남편이 김광섭이라서 오스트리아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김평일뿐만 아니고 김광섭이도 들어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 자기가 아버지 세대에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인 거거든요. 평양으로. 예.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북한 내에서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을 하고 그다음에 김경일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식물인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저 사람이 말이지 집안 어른도 모르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그 비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김평일이나 김광섭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우한다. 내 김정일 그 유일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예우를 한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나름대로 북한 체제가 약간 위기에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과거에는 저 기만을 통해서 북한이 저 천국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그게 전혀 안 통하거든요. 뭐 한류도 들어가고 외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좀 사라져가는 겁니다. 뭐 특히 저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 몇 개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김정은 자신이 이 성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기 엄마 고영이가 제일교포였거든요. 반 백두혈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뭐 후시산 혈통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통에 좀 위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전부 다 김평일이나 김경진 남편 김광섭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보완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뭐 생각이 됩니다. 사실 김평일 하면 굉장히 사진이나 영상으로 굉장히 호방한 외모, 또 네, 그렇죠. 김일성과 또 닮았다, 또 네. 그래서 밀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김평일은 그 김일성이의 그 두 번째 처 김성애의 큰아들입니다. 이남 일녀가 있는데 네. 김평일, 김영일, 김경진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김평일이는 54년생, 김영일이는 한 56년생, 예. 그다음에 김경진이가 이제 그 밑에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김영일이는 해외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하도 감시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것 같고 김평일도 똑같은 감시를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김정일하고 김평일의 그 경쟁 관계인데 사실은 김평일하고 싸우기 전에 김정일이는 김성애 그 계모의 그 남동생들하고 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성갑이라고 그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또 밑에 또 남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퇴근하면은 집에 들어오면 김성애가 이제 양복을 벗겨주지 않습니까? 그래 집에 가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일이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싸움하기가 힘들었는데 김성애하고 김성갑 세력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완전히 제거를 하는데 그 권력남용 혐의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김평일이하고 싸움인데 김평일이가 너무나 자기보다 뛰어난 겁니다. 김정일이는 군대 간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김평일이는 군에서 호위사령부에서 대대장을 했고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작전부에서 부국장을 했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지입니까? 그러니까 뭐 한 중령급 정도. 중령급. 우리로 치면 중령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군에서 신망도 있었어요. 신망도 있었고 더군다나 또 생긴 모양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뭐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강력한 김성애라는 또 엄마가 있으니까. 후견인이 있고. 우리 이조 시대 때 영화를 보면은 중전이 있으면 중전 아들이 세자가 되지 전체 아들이 세자가 되기 힘듭니다. 네.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김정숙이라고 김정일 엄마가 죽으면서 오준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49년대 죽으면서 내 아들을 부탁한다 했는데 오준호하고 인민무력부장을 했던. 그렇죠. 빨치산 1세대들이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서 김평일을 쫓아내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드는 겁니다. 또 그런 굉장히 복잡한 가계사의 권력 투쟁사가 또 있었군요. 있었죠.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번에 김평일 대사를 사실 북한으로 송환해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맡기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곁가지무리라는 말이 나온 게 벌써 김평일 때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곁가지무리한테 그런 뭐 중책을 맡기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 네, 낮고 더군다나 김평일이나 아까 죽었던 김영일이나 예. 해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정치범 정도 생활을 하는 거죠. 비록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보위부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실권은 하나도 없고 차석 대사가 모든 일을 다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사관에 있는 북한은 그 다른 대사관 공관원들이 김평일을 만나면은 잠시 후에 되돌아가 가지고 보위부 그 직원한테 예.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다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거나 밥을 같이 먹게 되면은 요주인물로 돼 가지고 나중에 북한으로 소환돼요. 그러니까 김평일이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아주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제 와서 김정은이가 뭘 맡긴다. 중책을 준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더군다나 김평일뿐만 아니고 김정남이도 마찬가지고 자기 친형인 김정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철이한테도 요직을 줄 수가 없어요. 김정철도 맨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 기타나 치고 에릭 클랩턴 공연이나 보러 다니지 네. 이 사람이 요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건데요. 북한의 그 빨치산 2세들이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최고 권부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권부에 한 명도 안 쓰는 것이 이 성분이 좋은 사람을 요직에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쿠데타를 가능성이 있거든. 그 백을 믿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과거에 경력이 있으니까 북한 체제를 뒤집을 만한 명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직에는 절대로 기용하지 않을 것이다. 성분 좋은 사람 쓰지 않고 조직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분이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김정은이 통솔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물들 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자식이다 이런 겁니다. 네. 근본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없는 신흥에서 발탁을 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관심이 왜 그럼 김평일을 그렇게 불러서 또 뭐 불러서 할 수는 있는데 왜 공개까지 했을까?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번에 이 대사회의를 이렇게 한 것은 가장 큰 것이 최근 들어서 탈북자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가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해외 공관이나 외화벌이 사업 단체에 있던 외화벌이 사업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탈북한 것인데 나가서 네. 앞으로 탈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다잡기를 좀 해라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른 건데 아마도 좀 공갈 협박도 했을 겁니다. 다시 그 나라에서 탈북자가 생기면 당신 아마 목숨을 부자기 힘들 것이다. 이런 공갈 협박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 계속 제기돼 왔던 해외 공관원들의 어떤 뭐 망명이나 도피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박승원 상장이 탈북했느냐, 박재경 대장이 탈북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니라 그랬지.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국가전 보위부 부부장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찰청국의 부부장급 급입니다. 부부장이 아닙니다. 조금 낮아요. 낮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지도부 부부장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탈북을 했고 그다음에 39호실 돈을 담당하는 39호실 간부들이 서너 명 들어온 것도 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이고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고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튄다까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북한 내부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일부 구테타 설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게 처음 제기되는 설은 아닌데 여러 가지 지금 배경 맥락을 보면 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자, 쿠데타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만약에 탈북을 하거나
쿠데타를 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은 군에 대한 통제는 군의 총정치국이 통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군 내부에 있는 보위사령부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안전 보위부가 통제를 하죠. 그다음에 당 조직지도부가 군에 대해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4개 부처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군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 탈북을 한다. 탈북하면 우리 국내들은 뭐 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임대주택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호의호식하죠. 굳이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다. 그럼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눈치만 좀 보고 아유 위대하십니다. 훌륭해서 박수만 쳐주고 회의할 때 좀 졸지만 않고 저럼 죽으니까 졸지만 않고 하면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모든 걸 누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임대주택에 살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는 걸까요? 배경이 뭡니까?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쿠데타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묵니다. 현재 만약에 현영철이 같이 저렇게 코너에 몰려서 춥게 생기면은 현영철과 자기 직계 부하들이 쿠데타를 모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아닙니까? 이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또 무슨 도발 어떤 이벤트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자, 일단은 저 10월 10일 당 창건 70주 행사를 위해서 북한이 벌써 2, 3년 전부터 이걸 가지고 그냥 최대의 그런 성과적인 행사로 맞이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 달달 볶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각종 건축물도 짓고 신공항 청소 완성하고 그거 일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주민들한테 금년도 당 창건 행사를 목표로 해서 인민 생활 개선을 해주게 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홍수 때문에 많은 그런 식량을 놀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현재 어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업적을 과시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 70년 동안의 북한 노동당의 그런 업적, 그다음에 김정은이 자기 집권한 4년 정도의 업적을 갖다 과시해야 되는데 과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과시할 거는 뭐 주로 북한이 이제 만들어 놓은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성능 레이더 같은 거 우리가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잡을 수 있는 레이더 같은 건 이제 과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동창리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현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 이거를 대규모로 증축하고 있어요. 아마 10월 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언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물론 위성 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언의 공갈 협박을 하는 그런 그걸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좀 더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